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의 미국 주식 도전하기 미도리입니다. 자, 오늘은 무지성 적립식 투자였죠.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 배짜리 QQQ든 두 배짜리 QLD든 세 배짜리 TQQQ든 우리가 어떤 지수 추종에 관련된 ETF들을 갖다 투자를 하거나 그럴 때는 자,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성 적립식 투자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며, 자, 이러한 방식의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을 두 배로 올리는 방법은 또 무엇이 있고, 자, 무지성 적립을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월급날 매수를 하시는 방법입니다. 생각외로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자, 이 월급날 매수가 과연 최선일까? 조금 더 좋은 매수일은 없을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일단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일단 무지성 적립식 투자가 무엇인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외로 이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일단 그거부터 보게 되면은 무지성 적립식 투자라는 것은 무지성, 말 그대로 지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성 따위는 없이 그냥 투자하는 전략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주가에 따라서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특정일에 그냥 무작정 매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월급날 나는 매수를 하겠다. 매월 월급날. 자, 이러신 분도 계시고 나는 매월 말일에 그냥 매수를 하겠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날 주가가 올라가던 주가가 내려가던 상관없이 나는 내가 정해놓은 날짜에 그냥 매수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럼 그날 어떤 가격에 매수하느냐? 자, 시작가에 매수하시는 분도 있고 종가에 매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종가 LOC 이항 매수를 갖다 걸어 두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이 LOC는 내가 특정 가격 밑으로 내려가면 산다는 거기 때문에 엄연히 따지면 무지성은 아닙니다. 자, 이런 거는 1g 정도의 지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은 LOC 같은 경우는 무지성은 아니고, 자, 시작가나 종가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매수를 하시는 그런 방법이 무지성입니다. 자, 시작가 매수하시는 분들은 왜 시작가에 매수하냐? 나는 고민하기가 싫다. 그래서 딱 시작하는 가격에 걸어서 딱 사버리고, 그리고 편안하게 나는 잠을 잘 것이다. 그러는 것이고, 종가에 매수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종가가 좋지 않느냐. 나는 그날 그냥 끝나는 가격에 해가지고서 그냥 매수를 하겠다. 그냥 그렇게 정해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특별하게 대단하게 뭐 그런 거를 갖다 가지시지 않고 고민하시지 않고 사실 그런 식의 투자를 하는데 그게 무지성 적립식 투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지성 적립식 투자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장점은 투자에 고민할 시간을 줄여준다는 게 있겠죠. 자, 단점 같은 경우는 자, 고민하지 않고 사다 보니까 주가 희석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장점으로는 지수 추종 ETF에 적합합니다. 자, 개별 주식에는 약간 불리하죠. 근데 모든 개별 주식에 불리하냐? 아닙니다. 대형 가치주 주식, 뭐 애플이라든가 아마존, 구글 같은 그런 주식에는 적합합니다. 왜?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갖다 할 거라는 믿음이 있고, 그러한 기업들에는 자, 우리가 지수라던가 아니면 이런 대형 가치주들 같은 경우는 이러죠.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자, 이 방법이 괜찮습니다.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죠. 근데 개별 주식, 그 중에서도 중소형 성장주라고 하는,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갖다 가지고 있어야 되죠. 어느 정도 올라가다 갑자기 폭락을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주식에는 약간 불리할 수도 있다. 자, 폭락 후에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주식들은.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항 같은 주식이 있죠. 자, 이항 같은 주식이 있는데, 이항 같은 주식을 우리가 무지성 적립식으로 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대형 가치주와 지수추종 ETF에는 적절하지만은 개별 주식, 특히 중소형 성장주라고 하는,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주식에는 조금 불리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자,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중에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는 주가 희석이 어려울 수 있다. 자, 무지성 적립식 투자의 최고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주가 희석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가 희석이라는 게 우리가 적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투자 방법에는 조금 희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 희석에 대해서 한번 먼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적립식 투자의 핵심은 저는 주가 희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의 핵심은 주가 희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 희석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살펴보면은,
자, 우리가 100달러 짜리 주식을 100주를 가지고 있다. 자, 기존 주식입니다. 그래서 100달러를 짜리 주식을 100주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번에 적립을 하기 위해서 추매를 갖다 하는데, 자,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200달러로. 그래서 똑같이 100주를 갖다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100주, 100주인데 가격이 100달러, 200달러죠. 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은 200주가 되는데 가격은 희석이 돼서 150달러가 됩니다. 자, 근데 또 이런 방법이 있죠. 자,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식은 100달러짜리 주식이긴 한데 100달러에 1000주를 샀습니다. 1000주. 아까는 100주를 샀죠. 근데 그 10배인 1000주를 사뒀습니다. 이미. 자, 이미 이만큼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200달러까지 올랐는데 그 상태에서 100주를 추가를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주식의 총합은 1100주가 되는데 주가는 109달러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죠. 야, 얘는 똑같이 우리가 200달러에 100주를 사고 200달러에 100주를 샀는데 얘는 희석주가, 우리가 물타기라는 희석주가가 150달러가 됐고 얘는 109달러가 됐습니다. 자, 이러한 차이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자, 이러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이유는, 자, 주가가 희석이 될 때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든지 새로 사게 되는 주식이든지 주식의 수가 많은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가격이. 자, 주식의 동일한 수를 갖다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딱 그 중간 가격 쪽으로 회귀를 하기 때문에 이쪽이 9대1로 해가지고선 많기 때문에 가격 자체는 이쪽에 가까운 가격으로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희석주가를 갖다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자, 이쪽에서는 그냥 그 중간 가격이 됐던 거고요. 자, 이게 왜 중요한가를 갖다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자, 이 앞에서 보신 이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거치금이 없이 그냥 첫 달에 산 것과 둘째 달에 사는 것과 셋째 달에 사는 것이 계속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적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 이 방법은 거치를 한번 크게 해놓고 그 다음부터 작게 우리가 추매를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 한번 살펴보게 되면 거치금이 없는 희석식은 적립식이죠. 거치금 없는 적립식과 거치금이 있는 적립식으로 해갖고 우리가 나눠봤는데, 거치금이 없는 적립식은 처음에 100달러에 100주를 사고 주가가 올라갈수록 계속 우리가 똑같은 금액을 삽니다. 근데 거치금이 있는 거는 처음에 100달러일 때 1000주를 사둡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100주씩을 갖다 우리가 추매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벌써 첫 번째 추매를 했을 때 희석주가를 보시면은 105불입니다. 근데 여기는 100.91불이죠. 자, 여기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갔을 때는, 자, 여기는 230불이 됐지만 얘는 희석주가가 197불입니다. 197불이면은 한 요 정도 가격이 되겠네요. 요쯤 위치에 서는 그 가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치금이 있을 때는 확실히 희석주가를 조금 더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수량을 갖다 1000주, 첫 번째 거치금을 갖다가 1000주 정도로 가지고 있는 걸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눈에 크게 띄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많이 쓰는 방식이죠. 처음에는 10,000달러 정도로 해놓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낮추는 금액인데, 자, 이 금액 방식으로 해갖고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거치금이 없는 적립식과 거치금이 있는 적립식을 해보게 되면은, 자, 여기는 그냥 100달러를 똑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처음에 100주씩 똑같이 들어가죠. 처음에 10,000주를 사놓고 그 다음에 100주씩을 갖다 들어가는 건데, 자, 초반에 첫 추매 때는 105달러와 100.1달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갔을 때는 230달러와 127.86달러죠. 127.86달러는 자, 요쯤의 위치입니다. 똑같은 기간을 우리가 추매를 했는데 희석주가 때문에, 자, 거치금이 없이 했을 때는, 자, 요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똑같은 기간을 했을 때도 똑같은 금액으로 우리가 추매를 했을 때 희석주가를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낮추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자, 차트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이게 좀 재밌습니다. 거치금이 없는 적립식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희석주가가 끊임없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거치금이 있는 적립식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처음에 추매를 했었던 가격에서 최대한도로 희석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주가를 갖다가 어느 정도 가격대로 낮추는,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갖다 가지게 됩니다. 거치금이 있게 되면은. 자,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제 중요하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면 좀 확실하게 나옵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무지성 투자와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이 데이터들인데, 그거를 약간 날짜를 변경을 해갖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약간 수정을 해봤는데, 2010년 2월 12일 날 이 TQQQ입니다. TQQQ인데, TQQQ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2021년 올해 5월 14일까지 적립식 투자를 갖다가 했을 때를 갖다가 가정을 했고, 제가 항상 하는 방식이죠. 매년 3월, 9월 마지막 날 각각 1000달러씩 해서 연 2000달러, 연 2회를 갖다가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갖고선 갔을 때 12년 동안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가격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면은, TQQQ는 자 162만 7천 달러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한 투자 원금은 10,000달러에 추매금 합계는 23,000달러. 그래서 총 투자금은 두 개를 합쳐서 33,000달러가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해갖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자, 이거를 갖다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 겁니다. 비교를 어떻게 하느냐. 자, 똑같은 2010년에서 2010년부터 시작해갖고, 자, 2010년부터 시작을 해갖고 2021년 5월달까지를 갖다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금액을 어떻게 잡느냐 하면은, 자, 이 33,000달러를 갖다가 모든 기간만큼을 나눠서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는 240.8달러 정도가 나오는데, 자, 이거 그냥 반올림해서 241달러로 그냥 만들었습니다. 241달러로 만들어서 매달 241달러씩 계속 추매를 하는 방식으로 백테스팅을 갖다가 동일한 기간에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TQQQ를 가지고 했죠. 자, TQQQ를 가지고선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간 동안 돌려봤더니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41달러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87만 5천 달러가 나왔습니다. 87만 5천 달러. 자, 아까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얼마가 나왔죠? 162만 7천 달러죠. 162만 7천 달러가 나왔는데, 자, 1년에 딱 두 번 추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62만 7천 달러가 나왔는데, 자,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눠 가지고 했었더니, 자, 87만 5천, 딱 절반이 나왔습니다. 거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얘는 거치금이 없는 상태에서 한 거고, 차이는 얘는 거치금을 갖다가 10,000달러를 갖다가 넣어둔 상태에서 들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자, 수익이 2배 차이가 났죠. 똑같은 기간 동안 했을 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치금을 갖다가 10,000달러를 넣어두고 1년에 2번이 아니라, 자, 거치금은 일단 10,000달러를 넣어두고 1년에 2번이 아니라 매달 1년에 2번을 갖다가 저는 1,000달러씩을 갖다가 2번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해갖고 하게 되면은 자, 2,000달러였죠. 근데 이 2,000달러를 갖다가 나누는 겁니다. 나눠 가지고선 자, 매달 168달러씩 적립을 했다. 매달. 그러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 앞에서 본 이 방법하고 동일한 방법인데, 자, 여기에 동일한 방법인데 단지 추매금을 한번 넣어줬을 뿐입니다. 추매금이 아니죠. 처음에 거치금을 갖다 한번 넣어줬을 뿐입니다. 거치금을 어느 정도로의 거치금을 넣어줬을 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 보시게 되면은 자, 시작을 10,000달러로 얘는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선 똑같이 168달러가 자, 168달러씩이 매달 적립이 쭉 되죠. 자, 그러면 최종적인 금액은 169만 7천 달러가 나옵니다. 169만 7천 달러. 보시면은 자, 1년에 2번 했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한 금액이죠. 약간의 차이가 생기는 거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백테스팅이 프로그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날짜에 정확하게 사는지를 모릅니다. 상승일에 사는지 하락일에 사는지도 모르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백테스팅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무지성 적립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무지성 적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하락일에 딱 해갖고 노려갖고 사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쭉 오게 되는데 비슷한 금액이 나왔죠. 자, 이 차이입니다. 거치금이 있느냐 없느냐가 처음에 어느 정도라도 거치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자, 이 수익 자체를 갖다가 거치금이 없이 했을 때는
87만 5천. 거치금을 우리가 깔아두고 들어갔을 때는 169만 7천. 딱 2배의 차이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전 이거는 1년에 2번 하는 거였죠. 그리고 자, 이 방식 같은 경우는 거치금을 놔둔 상태에서 매달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같은 금액을 가지고선 우리가 1년에 4번을 갖다 사볼 수도 있습니다. 1년에 같은 금액인데, 자, 거치금을 놔둔 상태에서 자 500달러씩 해갖고 1년에 4번을 갖다 사볼 수도 있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500달러씩 4번을 사볼 수도 있습니다. 거치금은 역시 10,000달러를 갖다가 넣어둔 상태죠. 자,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0달러로 시작했죠. 그리고 1년에 4번 쭉 거치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72만 3천이죠. 자, 약간의 차이들은 나게 되지만은 거의 이 금액과 비슷한 금액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유는 자, 이 거치금 때문입니다. 거치금이 있으면은 저 정도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거치금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출발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거치금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면은, 자, 초반에 이 데이터를 갖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수직으로 어느 정도 올라왔죠. 그러고 나서 완만한 그래프를 갖다가 그립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는 기간 자체가 처음에 거치금이 없을 때는, 자, 이 기간 자체가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본인이 처음에 몇 달러의 사건 간에 희석주가 자체는 계속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희석주가가 평단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가 올라오고 나서부터가 약간의 그래프를 갖다가 우리가 그리게 된다.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 거치금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자, 거치금이 희석주가에 대해서, 자, 거치금이 있느냐 없느냐가 어떤 차이를 내냐면 그냥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맨 땅에 물을 뿌릴 수도 있고 씨앗을 심은 다음에 물을 뿌릴 수도 있습니다. 자, 맨 땅에 물을 뿌릴 수도 있고 씨앗을 심고 물을 뿌릴 수도 있죠. 근데 맨 땅에다가 물을 뿌려도 잡초는 자랍니다. 이렇게 잡초는 자랍니다. 근데 우리가 씨앗을 심어둔 상태에서 물을 뿌리게 되면은 확실하게 우리가 좀 더 튼튼하게 목표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씨앗이 시드죠. 자, 시드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드라는 거를 갖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준비를 해놓고 그러고선 투자를 하게 된다면, 적립식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그게 무지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지성을 가지고 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사실은 둘의 차이가 나중에는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점 자체가 이것과 비교를 했을 때는 사실 크게 없습니다. 이쪽이 시드가 있다라고 하면은 워낙에 이 시드 때문에 얻게 되는 장점 자체가 크다 보니까 크게 조금 없는 편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무지성 적립식 투자를 하더라도 저는 약간의 금액, 최소한도의, 만약에 본인이 한 달에 나는 100달러 정도를 하겠다. 그러면은 곱하기 10을 해갖고 1000달러, 100만원 정도 되겠죠. 자, 이 정도 금액이라도 시드를 갖다가 넣어두고, 만약에 한 달에 내가 자 100만원을 하겠다. 그러면은 곱하기 10을 해갖고 자 1000만원 정도는 넣어두고 시작하시는 것이 같은 기간을 갖다가 투자했을 때 수익률을 갖다가 뭐 1.5배에서 2배까지도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차이를 갖다 좀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시드를 넣어두시고 하시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러한 무지성 적립식 투자는 자, 언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자, 인터넷 찾아보면은 아마 가장 많이 나오시고 아마 지금 이 투자를 갖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그러실 텐데, 가장 많은 기준을 갖다 이제 좀 따져보게 되면은, 자, 첫 번째는 월급날 산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월급날 우리나라 대부분 어떻게 되죠? 자, 매월 10일, 25일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17일, 20일이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 외에도 뭐 짜잘하게 좀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가장 큰 날짜는 자, 이 4개의 날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은 매월 마지막 거래일 날 한다. 그리고 매월 첫 번째 거래일 날 한다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2번, 3번 같은 경우는 사실 비슷한 이유입니다. 기관의 포트폴리오 조정과 단기 차익을 갖다가 거두기 위한 어떤 정산 같은 걸 하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자, 이 시기에 약간의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자, 2번, 3번은 동일한데 마지막 날 거래를 하느냐, 첫날 거래를 하느냐, 그냥 그 차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월급날 산다, 혹은 매월 마지막 날이나 첫날 거래한다.
자, 이런 식의 기준들로 보통 매수를 하는 날짜들을 정하시죠. 그래서 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월급날 매수라는 게 과연 좋은 건가? 자, 이거를 갖다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자, 한국의 급여율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10일과 25일이 가장 많습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이건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이 된 거래갖고, 주판을 갖다가 이렇게 써가지고선 계산을 하던 시절에, 그때부터 사용하던 거라 갖고, 10일하고 25일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수가 공무원들 때문에 17일하고 20일이죠. 그 외에도 뭐 11일이라던가 26일이라던가 뭐 21일 그래갖고 좀 짜잘한 날들이 있는데, 그런 날들이 있기는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 4개의 날짜가 가장 많은 날짜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는 주식이 뭐죠? 자, 미국 주식이죠. 자, 미국 주식인데 한국의 급여율을 기준으로 뭘 산다? 좀 이상합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미국 주식을 하기 때문에 뭘 사야 되죠? 어떻게? 미국 급여율을 좀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미국 급여율 같은 경우는 주급여 방식하고 월급여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런 월급 개념이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바이위클리라든가 바이먼슬리 방식의 급여를 갖다가 받게 되는데, 주급 같은 방식 같은 경우는 1주, 2주를 갖다 일하게 되면은, 자, 금요일 날 해갖고 2주치 금요일 날 해갖고선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월급여 방식 같은 경우는 월급여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매월 1일하고 15일 날 해갖고 월 2번을 지급하든지, 매월 15일과 30일로 해서 월 2번을 지급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월 1회 지급이죠. 자, 미국 애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번을 지급하는 이 방식을 많이들 사용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월 1회를 지급하는 방식도 연봉 계약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많은 데서는, 자, 이 방식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급날 매수를 한다 했을 때 우리나라의 급여율보다는 미국의 급여율을 좀 기준으로 갖다 한번 생각을 해보는, 자,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갖다가 이게 계산을 갖다가 어떤 날 가장 하락이 많을까를 갖다 좀 계산을 해봤는데, 자, 이런 날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 이 차트를 갖다가 한번, TQQ 차트를 갖다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우리가 6개월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오르락 내리락이 조금 있죠? 오르락 내리락이 조금 있고 하는데, 자, 우리가 봤을 때, 자, 요 날짜쯤이 오르는 날일까요? 내리는 날일까요? 자, 우리 좀 다른 차트로 해갖고 한 5일 차트 정도로 볼까요? 자, 5일 차트로 봤을 때, 자, 여기서 전고점을 한번 찍었습니다. 전고점을 한번 찍었죠? 자, 전고점을 7일날 찍고 8일날, 자,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왔는데, 자, 이날은 상승을 한 날일까요? 아니면 하락을 한 날일까요? 그날에 플러스 마이너스 퍼센테이지로 보게 되면은 분명히 상승한 날로 나옵니다. 하지만은 전고점을 기준으로는, 자, 이만큼이 하락을 한 날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자, 이 날짜를 구할 때 전고점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자, 그날의 날짜에서 오르고 내리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갖다가 대비해 갖고 하락일이 얼마나 나오는가, 자,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종가 기준으로 해서 전고가 대비해서 하락일이 얼마나 나오는가를 갖다 한번 카운트를 갖다가 일일이 다 해봤습니다. 수동으로. 자, 해봤더니 재미있더라고요, 이게. 일단은 미국 급여일과 기관 조정일.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매월 첫 거래일과 매월 15일, 매월 마지막 거래일. 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죠. 그래서 자, 이걸 기준으로 해갖고 세 가지를 한번 카운트를 해보고, 한국 급여일 기준으로 10일, 25일, 17일, 20일 해갖고 이 네 가지를 갖다 기준으로 한번 카운트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아무 의미 없는 데이터가 좀 나올 것 같았는데 생각을 해도 좀 재밌었습니다. 이게. 일단 미국 급여일 기준과 미국 기관 조정 및 정산일 기준으로 해갖고선 매월 일단 첫 거래일, 매월 첫 거래일이라는 게 무엇이죠? 첫 거래일은, 자, 날짜를 보게 되면은, 자, 7월달 같은 경우는 1일이 첫 거래일입니다. 1일이. 근데, 자, 8월달로 넘어오면 첫 거래일이 뭐죠? 자, 2일입니다. 1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2일이 첫 거래일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 첫 거래일이 월급날일 수도 있고, 월급날이면서 동시에, 매월 증권의 이제 주식의 첫 거래일이 됩니다. 그랬더니, 전고가 대비 하락을 하는 날이 전체가 147일인가? 아마 그랬던 걸로 제가 지금 카운터를 해보니까 그랬는데,
자, 147개월인가 그랬는데, 그 중에서 119개월이 하락을 갖다 했습니다. 전고가 대비로서 하락을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80.95%가 나왔고,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113개월이 전고가 대비 하락일이었습니다. 그래서 76.8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카운트가 됐을 땐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는 그런 숫자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매월 마지막 거래일을 갖다 기준으로 해봤더니 121개월이 나왔습니다. 전고가 대비 하락을 한 날이 121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2.31%가 나왔죠. 자, 차이가 분명히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차이가 분명히 보이기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한국 급여일을 기준으로 한번 카운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매월 10일 기준으로 했더니 116개월, 자, 매월 17일로 기준으로 했더니 109개월, 매월 20일 기준으로 했더니 114개월, 그리고 매월 25일 기준으로 했더니 이것도 또 재밌게, 자, 10일 기준일 때랑 똑같게 116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8.91%, 78.91%가 나오고, 가운데는 74.15, 77.55%가 나왔죠. 자, 어찌됐든 간에 이게 의미가 있던, 어쨌든 뭐, 재미로 이거는 좀 보셔야 될 것도 같은데, 자, 어쨌든, 자, 10일하고 25일 같은 경우가 한국급여일로 했을 때는 가장 하락하는 날이 많았던 날인데, 자, 미국 급여일하고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게 첫 거래일과 마지막 거래일이 가장 하락폭이 많았었던 날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앞에서 보게 되면은, 자, 1번 월급날 산다, 10일 20일이나 뭐 17일 20일 산다. 자,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매월 마지막 거래일이나 매월 첫 거래일에 산다. 자, 이 전략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 방법대로 매수를 하셨다라고 치게 된다면은, 자, 좋은 매수 방법이었던 걸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 17일 기준이죠. 매월 17일 기준. 자, 급여일로 해서, 자, 이날 사신 분과 매월 마지막 날 사신 분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차이가 12개월 차이가 납니다. 12개월. 자, 1년이죠. 1년 동안 이분은, 자, 여기서 사신 분보다 이렇게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승일에 산 날짜가, 자, 12번, 1년이나 더 많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매월 17일 사신 분보다, 자, 하락일에 산 날이 12개월이 더 많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분이, 자, 이분보다는 수익이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지성이지만. 자, 우리가 무지성이라고 하지만은, 자, 1g 정도는 약간 지성을 넣어줄 수 있죠. 그래서 그 지성을 넣는 게 며칠날 우리가 거래를 하고 몇 시에 거래를 하는데, 최소한도 며칠날 거래를 갖다가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건가 정도는 정해준다라고 하면은,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라면은 저는 의미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최대로 따졌을 때는 1년에 12개월, 뭐 적게 따졌을 때도 6개월 이상의 차이가 벌어진다고 하면 사실 저는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매월 첫 거래일에 사시거나 매월 마지막 거래일에 해갖고 종가 기준으로 걸어 두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날짜에 사시는 분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가격대에 무지성 투자지만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게 해갖고 오늘 이제 무지성 적립식 투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무지성 적립식 투자를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법이. 그리고 제가 맨날 백테스팅 할 때 쓰는 3월, 9월 마지막 날. 자, 이거 방법도 사실은 무지성 적립식 투자의 하나입니다. 근데 적립을 매달 하느냐, 1년에 2번 하느냐, 단지 그 차이뿐이죠. 자, 그 차이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중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거는 주가를 갖다 얼마나 희석시키느냐. 주가의 희석이 중요합니다. 주가의 희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의 시드는 박아놓고선 시작하시는 게 그래도 수익을 올리시는데, 수익이 사실 똑같이 10년 투자했는데 87만 5천이 나오느냐 169만 7천이 나오느냐, 사실 이거 2배 차이입니다.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시드를 넣어 두시고 하시는 것이 원하는 목표를 얻는데 조금 더 가깝게 가고 든든한 뿌리가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